자,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ABC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질 ABC에서 진행하는데요. 매질이 참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0도고요. 여기가 매질 A, 그 다음에 매질 B, 여기가 매질 C랍니다. 단색광이 어떻게 진행했냐면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렇게 들어가서 꺾여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갔대요. 이렇게 진행했대요. 자, 그럼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법선을 그리세요. 법선을 그리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법선 그렸고요. 그 다음 BC 경계면에서 법선 그리면 이렇게 돼요. A하고 B를 비교해 보세요.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은 각도가 어디가 커요? B가 크죠. 그러면 누가 밀한 매질이에요? 각도가 작은 A가 밀한 매질이에요. A가 밀한 매질이니까 굴절률은 A가 B보다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와 C와의 관계를 보세요. 각도가 어디가 커요? C가 크죠? 따라서 B가 밀한 매질이에요. 그러면 B가 NC보다 밀한 매질이에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쓰면은 따라서 NA, NB, NC란 얘기예요. 그러면 빛의 진행속력, 단색광의 진행속력은 거꾸로 돼야 되죠? VA, VB, VC 이렇게 돼야 돼요. 찾아보세요. 네, 5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그림 가하나는 단색광 P가 매질 A와 매질 B에서 매질 C로 입사하였을 때 P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고 모는 간격은 동일하됩니다. 자, 10번이요. A와 C, A로 가요. 10번의 가번은요, 단색광이 A에서 C로 갔다가 다시 A로 가요. 나번은요, B에서 C로 갔다가 다시 B로 가요. 자, 그러면 C는 동일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자, A하고 C를 비교해보세요. 어디가 각도가 커요? A가 크죠. 따라서 굴절률은 C가 커요. 그러면 속력은요? A가 더 빨라야 되죠. 따라서 VC보다 VA가 더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P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했어요. P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했어요. 요거 봅시다. 그럼 여기는 어디가 각도가 커요? B와 C 쪽에 들어갈 때 비교해 보시면 B 쪽이 더 크죠. 따라서 NC가 굴절률이 NB보다 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파장은요? 파장은요? 어디가 커요? 요놈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럼 NC가 아니라 람다 C, 요놈이 람다 B보다 작아져요. 됐죠? 람다 B가 파장이 더 긴 겁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A, B, C 중 A의 굴절률이 가장 작다. 각도가 제일 큰 게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디귿 맞아서 기억니은 디귿이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이요. 다음은 신기루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그림과 같이 도로 근처의 공기 온도가 높고 상층의 공기 온도가 낮은 경우 공기의 온도차 때문에 빛이 굴절하여 물체가 실제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보이게 된답니다. 실제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보이게 된답니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굴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찬 공기에서보다 크다.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찬 공기에서보다 크다. 맞았죠? 뜨거운 공기에서 빛의 속력이 더 빠르니까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죠. 니은. 빛이 굴절할 때 진동수는 작아진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관찰자는 굴절된 빛을 직선 경로를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이니까 신기루가 보이는 겁니다. 맞았죠? 기억과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이요. 그림은
공기와 물 사이에 있는 식용유에서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보며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빛은 공기, 물로 굴절되지 않고 식용유만 따라서 진행한답니다. 뭐 한 거예요? 전반사 일어난 거죠. 식용유 내에서 빛은 전반사하고 있어. 학생 A 맞았죠? 학생 B 보세요. 굴절률은 식용유가 물보다 커. 전반사는 밀합매질에서 소합매질로 진행할 때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식용유와 물 중에서 식용유가 밀합매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더 큰 겁니다. B 맞았고요. 식용유에서 공기를 입사할 때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A와 B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매질 A, B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한 후 B와 매질 C 경계면에서 반사각 세타2로 반사하여 진행했답니다. 참 복잡합니다. 자, 13번 봅시다. 매질이 3개가 있어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예요. A에서 B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법선을 그렸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꺾였어요. 자, 각도 요게 요거보다 크죠. 따라서 A와 B 중에서 어디가 밀합매질이에요? 각도가 작은 NA가 밀합매질이에요. 즉 N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보다 큰 거예요. 아, 법선을 따져야죠. 미안합니다. 법선을 따지니까 요거 따져야 돼요. 요거 법선과의 거리 요게 아니라. 그러면 N, A하고 B 중에서 A의 각도가 더 크죠. A의 각도가 더 크니까 이게 소합매질. 따라서 N, B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굴절률은 B가 더 커요. 기억은 맞았습니다. 세타2는 B와 C 사이 임계각보다 작다 했어요. 이렇게 갔더니만 얘가 반사가 일어났대. 이렇게. 그랬을 때 법선을 그렸더니 요게 세타2예요. 그럼 여기도 세타2죠. 반사법칙에 의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반사, 이게 전부 반사됐다는 얘기는 세타2는 임계각보다 큰 거죠. C라고 하는 임계각보다. 그래서 니은은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A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을 세타1보다 크게 하여도 세타1이 요거예요. 크게 하여도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자, 이게 커보세요. 이게 커지면 얘는 커지죠. 더 커지죠. 얘도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커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각도, 입사각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전반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14번이요. 그림은 매질 A에서 한쪽 각이 30도인 삼각형 모양의 매질 B로 경계면에 수직 입사한 단색광이 점 P에서 전반사하여 점 Q까지 진행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14번이요. 30도인 삼각형 모양의 매질 B에서. 자, 여기가 30도랍니다. 여기에 매질 B로 경계면에 수직 입사한 단색광이 자, 이쪽으로 수직으로 입사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수직으로 입사했어요. 그럼 이게 P점이에요. P에서 전반사를 했대요. 전반사에서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와요. 이게 Q점이에요. 자, 그럼 법선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반사니까 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요게 30도예요. 그럼 요거 60도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법선 그려보세요. 이거 쭉 그리면 이렇게 쭉 그리면요. 여기 30도, 여기 30도, 여기 60도.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30도보다 크다. 자, 임계각은 요거 반절, 요게 입사각이죠. 입사각. 요 입사각 세타 i가 지금 뭐 한 거예요? 30도보다 크대요. 큽니까? 클까요? 보세요. 여기 수직으로 그렸죠. 요게 수직이에요. 수직.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60도죠. 여기가 60도예요. 됐어요?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90도니까 요거 30도죠. 그럼 여기 30이에요. 그럼 여기가 60이면 요거 더하기 요각이 요거니까 여기가 30도 나와요. 요게 30도예요. 요거 30도고 30도예요. 따라서 세타 i가 즉 30도로 입사했는데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임계각은 30도보다 작은 거죠. 그럼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했습니다. A에서가 여기가 주변이 A고 요 물질이 B입니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거 맞았죠? 왜요? 전반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밀환매질에서 소환매질로 갈 때.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밀환매질에서 A라고 하는 소환매질로 가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B가 밀환매질, A가 소환매질. 따라서 소환매질의 속력이 빠르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 단색광은 Q에서 전반사한다. 자, Q에서 전반사 할까요? 요게 30도, 요게 60도죠. 그러면 입사각이 60도예요. 그러면 임계각은 30도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60도로 입사하면은요 전반사 맞았죠. 그럼 니은과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이요. 그림 가는 물질 A 위에서 단색광 P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A, B로 만든 광섬 위에서 P가 진행하는 모습이랍니다. 자, 15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이쪽이 B입니다. 자, P가 이렇게 진행했어요. P가 진행했더니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 이렇게 됐어요. 법선 그리세요. 자, 보세요. 법선과 이루는 각 요거랑 이거 중에서 어디가 더 커요? 요 놈이 더 크죠. 그럼 여기가 A가 밀환매질이라는 얘기죠. 각도가 작으니까 이게 소환매질이에요. A가 밀, B가 소예요. 따라서 전반사하기 위해서는요. 코어와 클레딩에서 코어가 밀환매질이니까 요게 A가 돼야 되고 주변 이쪽이 클레딩이니까 얘가 B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P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여기 P가 이렇게 간 거죠? P가 이렇게 간 거예요. P. 속력은 어디서 커요? 소환매질에서 크죠? 따라서 B가 더 커요. 그러니까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코어를 구성하는 거는 A입니다. 틀렸죠? 가에서 입사각은 세타보다 크다 했습니다. 자, 세타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세타예요. 이거보다 크면은 더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나죠. 그러면 가에서 입사각 요거는 세타보다 이 입사각이 세타보다 크다면 여기는 전부 반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굴절이 일어났죠. 따라서 세타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이요. 그림은 광섬유에서 단색광 P가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는 물질 A, B, C에서 P의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단색광 P의 파장, A, B, C에서. A, B, C를 이용하여 임계각이 최소가 되는 광섬유를 만들고자 한답니다. 임계각이 최소가 된대요. 임계각이 최소. 자, 그거를 만들고자 한답니다. 코어와 클레딩의 물질로 옳은 것 찾으랍니다. 코어와 클레딩의 물질로 옳은 것. 자, 그럼 임계각이 임계각이 최소가 되는 거는 뭐예요? 굴절률이 큰 매질에 대한 굴절률이 작은 매질, 즉 밀환매질과 소환매질의 그 비율값이 작아야지만 임계각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6번에서 자, N A에서 B로 진행할 때의 굴절률, 상대 굴절률은 사인 세타 A 입사각의 각도 사인
세타 B. 굴절 매질의 굴절각. 이거는 입사 매질의 속도, 굴절 매질의 속도. 입사 매질의 파장, 굴절 매질의 파장. 그 다음에 절대 굴절률을 하면은 굴절 매질의 절대 굴절률, 입사 매질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사는요.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인 세타 임계각은요. 사인 세타 요놈이 90도가 될 때예요. 그러면 분모는 1 나오지요. 임계각 요거는 n a분의 n b란 말이에요. 그럼 요 각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각이 최소래요. 이 각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사인 값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인 값이 최소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인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그러면요. 요 놈이 커야 되죠. 요 놈이 크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은 작아지고.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면 요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는요. 요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는요. B 값이 크면 돼요. 람다 B가. 람다 A는 작고. 됐어요? 됐죠? 요 값이 작아야 되니까 요 값이 작고 요 값이 작아야 되니까 요 값이 작아야 되니까 요게 크면 되죠. 자, 그럼 봅시다. ABC를 이용해서 임계각이 최소가 되고 싶대요. 자, 굴절률을 비교해 봅시다. ABC 파장을 가지고 굴절률 비교해 보면요. 굴절률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커요? 파장이 B에서 A에서 가장 파장이 길고 B가 가장 작죠. 파장이 작은 게 굴절률이 큰 거죠. 따라서 N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C고요. 그 다음은 NA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임계각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요. 코어는 제일 큰 거. 코어는 제일 큰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클래딩은 가장 작은 거. 그러면 여기서 코어가 제일 큰 거 하려면 누구예요? B죠? 이게 코어. 가장 작은 건 클래딩 누구예요? C, A죠? 요게 클래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코어가 B고 클래딩이 A인 거. 네, 3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그림 ABC는 빛을 이용한 생활 속 기구의 예례입니다. A. 직각 프리즘을 이용한 쌍안경. 그 다음에 B. 볼록 렌즈를 이용한 루페 확대경입니다. C. 광섬유를 이용한 의료용 내시경. 자, 전반사 이용하는 거 누구예요? A. 맞췄죠? 직각 프리즘을 이용한 거 전반사 이용해서 빛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거 맞았습니다. B는요. 확대하는 거죠. 전반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C는요. 광섬유 이용한 거 전반사 이용하는 거 맞았습니다. 따라서 A하고 C 3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보세요. 그림은 진공 중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여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18번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맞나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Z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는 동안 자기장은 이렇게 진행한대요. 이렇게 진동한대요. 자, 이런 식으로 간대요. 아무튼 전기장이 이렇게 가는 동안 자기장은 이렇게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대요. 이 전자기파는 종파이다. 맞습니까? 횡파죠? 틀렸죠? 니은 한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 여기가 최대가 되면 자기장도 최대가 나오죠. 자기장의 세기는 최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서 진행하는 파 맞았죠? 디귿 맞았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